노다지 썰전. 오늘 우리가 논쟁의 중심에 올려놓을 기업, 바로 2차 전지 부품 전문 기업 신성 ST입니다. 네. 한때 IT 부품 사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전기차와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 부품으로 화려하게 변신하면서 시장의 기대를 한 몸에 받았죠. 하지만 그 이면에는 높은 부채 비율과 또 악화된 수익성이라는 어두운 그림자도 꽤 짙게 깔려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질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신성 ST는 2.7조 원이라는 이 막대한 수주 잔고를 발판 삼아서 가장 치열한 격전지인 북미 시장 공략에 성공하고 화려하게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 단기적인 재무 부담과 구조적인 수익성 문제를 볼 때 그 장밋빛 미래를 이야기하기엔 아직 너무 이르다고 보고요. 저는 이미 확보된 대규모 수주와 내년부터 본격 가동될 미국 법인의 잠재력을 근거로 신성 ST가 지금 아주 중대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그 긍정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죠. 일단 신성 ST의 미래를 낙관하는 가장 확실한 근거는 역시 2032년까지 이어지는 2.7조 원 규모의 누적 수주 잔고입니다. 이건 단순한 희망 회로가 아니라 이미 계약서에 보장이 찍힌 말 그대로 확정된 미래 매출이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전혀 다르죠. 특히 주목할 점은 이 중에서 성장성이 폭발적인 ESS 부문 수주가 무려 1.1조 원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장 매년인 2026년부터는요, 전체 매출에서 ESS 비중이 40%를 넘어서고 연말에는 50%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가장 확실한 신호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활용정정은 바로 미국 법인입니다. 내년에만 1,000억에서 1,500억 원의 매출이 발생하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서막을 열게 되거든요. 근데 이건 그냥 양적인 팽창이 아닙니다. 과거 주력이었던 버스바가 단순히 전기를 연결하는 구리막대에 가까웠다면 지금 수주가 몰리는 순행식 히트싱크는 배터리 온도를 아주 정밀하게 제어해서 효율과 수명을 극대화하는, 말하자면 배터리의 혈관 같은 핵심 부품입니다. 당연히 기술적 난이도와 부가가치가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죠. 이런 고부가가치 제품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양과 질 모두를 잡는 성장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성장 기대감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한번 벗겨내고 그 안에 감춰진 재무 리스크라는 본질을 먼저 봐야 한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올해, 그러니까 2025년 실적은 작년보다 악화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특히 저는 모든 희망이 걸려있는 그 미국 법인의 재무 건전성에 아주 심각한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제조업체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힘든 400%를 넘는 부채 비율, 심지어 내년 상반기까지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재무적 부담을 안고 과연 계획대로 순항할 수 있을까요? 또 하나, 2차 전지 부품업계에 고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목표 영업이익률 5%라는 한계와 7년에서 10년에 달하는 장기 계약에 따른 연간 단가 인하 압박이라는 족쇄죠. 이게 10년짜리 계약이라면 마지막 해에는 거의 이익이 안 남을 수도 있다는 뜻인데 아무리 수주 잔고가 많아도 수익성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건 속빈강정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기대를 모았던 미국 공장 가동이 이미 자동화 라인 문제로 2달이나 지연된 전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첫 단추부터 삐걱버렸는데 내년에 청사진은 어떻게 100%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앞으로의 계획 역시 불확실성이 크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미국 법인의 초기 적자 문제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천억 원의 설비 투자가 먼저 집행되는 대규모 제조업의 특성상 초기 가동 단계에서 흑자를 내는 건 오히려 이례적인 일이죠. 중요한 건 그 이후의 방향성입니다. 당장 내년 1월부터 핵심 신제품인 히트싱크 양산이 시작되고 하반기에는 흑자 전환과 함께 3% 이상의 영업이익률 달성이 기대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북미 시장에 성공적으로 안착하고 있다는 명백한 신호탄이 될 겁니다. 2027년에는 공장 가동률 100%를 목표로 한다는 회사의 자신감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기대가 현실이 되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2027년 100% 가동은 너무 먼 미래의 이야기고요. 당장 내년 목표 가동률이 100%가 아니라 50% 수준에 불과합니다. 손익분기점조차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제 막 걸음마를 떼는 단계인데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닙니까? 심지어 양산 초기 월 매출도 당초 기대했던 100억 원에 크게 못 미치는 50억에서 60억 원 수준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계획이 계속 축소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순조로운 출발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말씀하신 부분의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초기 물량 조절은 오히려 안정적인 양산 세제를 구축하기 위한 신중한 접근으로 봐야 합니다. 처음부터 100% 풀가동하는 공장은 세상 어디에도 없거든요. 오히려 우리는 그 이면에 있는 2007조 원이라는 수주잔고의 실체를 봐야 합니다. 이건 허수가 아닙니다. 최종적으로 포드 자동차로 향하는 TPA 모듈 케이스 480억 원, ESS용 히트싱크 1.1조 원, 이런 구체적인 계약들이 이 숫자의 신뢰성을 강력하게 뒷받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정 고객사에만 의존하는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완성차 OEM사에 직접 납품하는 구조를 만들려고 영업력을 집중하는 등 고객사 다변화 노력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 2.7조 원이라는 숫자, 불명 인상적입니다. 그 점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계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95% 이상이 단 하나의 대형 고객사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제조업에서 특정 고객사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얼마나 치명적인 리스크인지는 굳이 설명할 필요도 없겠죠. 그 고객사가 흔들리면 회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지는 구조 아닙니까? 또한 장기 계약은 수주액이 곧바로 이익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함정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매년 단가 인하 압박 때문이죠. 실제로 최근 수주한 독일 고객사양 제품의 경우 초기 마진이 2~3%에 불과한 수준으로 제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것이 수주 잔고라는 화려한 숫자 이면에 가려진 현실입니다. 저는 오히려 그 점을 긍정적인 변화의 시전으로 봅니다. 과거 단가가 낮았던 버스바 제품에서 벗어나서 FPCB 그리고 휘어지는 회로 기판을 배터리 모듈 케이스에 직접 통합한 TPI 모듈 케이스 같은 고부가 가치 제품으로 포트폴리오를 빠르게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단순히 부품을 조립하는 수준을 넘어서 배터리의 상태를 감지하고 제어하는 두뇌의 일부를 케이스에 심는 것과 같은 기술입니다. 이런 제품 믹스 개선이야말로 전체 수익성을 끌어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특히 앞서 배터리의 혈관이라고 비유했던 그 히트싱크의 경우 현재 확보된 1.1조 원보다 2배 높은 수준의 추가 매출까지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는 낮은 마진 구조를 근본적으로 탈피하려는 회사의 의지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신규 아이템 덕분에 일시적으로 마진이 높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가능할지는 의문입니다. 주력 사업의 목표 영업이익률이 5%라는 이 본질적인 한계는 여전히 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그 멋진 신기술, 신규 사업을 위한 공격적인 투자가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빚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죠. 실제로 회사 스스로도 실질적인 전사 이익률 개선 시점을 2027년 이후로 아주 멀리 보고 있습니다. 이건 지금의 어려움을 내부적으로도 인정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2년 뒤에나 이익이 개선될 거라는 말을. 어떻게 지금의 투자 매력으로 포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단기적인 시각이라고 봅니다. 조금 더 넓게 시장의 경쟁 구도를 보면 신성 ST의 입지가 얼마나 탄탄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핵심 제품인 히트싱크의 경우 최대 고객사와 전체 물량의 3분의 1을 공급하기로 이미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경쟁사 상황을 보면요. 국내 경쟁업체는 계속해서 품질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가격 경쟁력을 앞세우던 중국 업체들은 미국의 IRA 법안 때문에 현지에 투자할 여력 자체가 없습니다. 사실상 신성 ST가 북미 시장에서 독점적인 지위를 확보해 나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런 유리한 구도 속에서 점유율을 확대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독점적 지위라. 그 말은 너무 섣본 판단입니다. 안심할 상황이 전혀 아니죠.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나 중국이 아닌 제3의 신규 업체가 시장 진입을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장은 미국에 투자할 여력이 없어 직접적인 위협이 아니라고 하지만 시장 구도라는 건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기술력 있는 새로운 경쟁자의 등장은 현재 논의 중인 마진율에도 분명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잠재적이고도 치명적인 위험 요인입니다. 우리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식이 아니란 생각은 가장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신성 ST는 단기적인 성장통을 겪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2.7조 원이라는 확정된 수주 잔고와 북미 시장 진출이라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강력한 성장 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부가치 제품으로의 성공적인 전환과 꾸준한 고객사 다변화 노력이 결실을 본다면 2026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장이 시작될 것이야 확신합니다. 지금의 어려움은 더 높은 도약을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봐야 합니다. 미래의 성장 가능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성장으로 가는 길에 놓인 여러 위험 요소를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400%가 넘는 미국 법인의 부채 비율, 단일 고객사에 대한 거의 절대적인 의존도, 그리고 미국 공장의 성공적인 안착이라는 여러 허들을 무사히 넘어야만 합니다. 기대와 우려가 극명하게 교차하는 만큼 향후 발표될 실적 개선 추이를 냉정하고 신중하게 지켜봐야 할 시점입니다. 결국 신성 ST의 미래는 그 장밋빛 청사진을 현실로 만들어낼 북미 법인의 안정화 속도와 신규 수주에서 얼마나 실질적인 수익성을 확보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의 논의가 시청자 여러분께서 신성 ST라는 기업이 가진 기회와 위협, 그 양면을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